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요약 1 42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은 논술 문제가 담겨 있고요.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첫 번째, 두 번째 개념적 사고와 구조적 사고는 필수적으로 반드시 풀어 보셔야 된다면 요약부터 이 부분부터는 제가 문제를 하나씩 풀어서 하나씩 올릴 겁니다. 이 강의부터는 여러분들이 요약을 한 두세 개 풀어봤더니 대략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인 비교, 비판 이런 쪽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 필요는 없습니다. 자, 개념적 사고와 구조적 사고는 반드시 끝까지 조금 꼼꼼히 챙겨서 보아야 되지만 요약 비교는 앞부분을 점점점 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이해한 부분을 잽싸게 빨리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약 문제가 대략 제가 7, 8개 정도를 넣어 두었는데요. 앞부분은 조금 쉽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조금 어려운 이런 형태로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조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요. 요약은 앞부분에 이 워크북에는 읽을 만한 어떤 요약에 해당되는 중요한 철학적인 책들, 문구를 조금 넣어 두었는데요. 요거는 질 들레즈라는 사람이 쓴 청계의 고원에 있는 일관성의 구도라는 책입니다. 요약한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글을 쓴 것이고 그 글에는 아무리 이 사람이 정신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자기만의 일관성이 글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의 어떤 일관성을 발견하고 그 일관성을 텍스트를 쓴 필자 혹은 작가의 맥락에서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작가의 논리가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어떤 세상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일관성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약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요약한다라고 할 때는 앞 시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를 구조화하면 가장 쉬워요. 그 과정에서 첫째, 뭔가 요약을 했는데 중요한 개념을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걸 뜻합니다. 둘째, 요약을 한다라는 글의 논리, 글 작가가 어떤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전개하는지 글의 논리를 찾는 걸 이야기하고 중요한 개념과 글의 논리가 찾아졌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글을 쓸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 자기의 언어를 써라. 자기의 언어를 쓰라는 말이 제시문에 있는 단어들을 전부 다 다른 말로 바꾸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에 있는 중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드러내면서 쓰라는 뜻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세 가지를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로 삼고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는 숙명여대 기출 제시문이네요. 제 기억에 숙명여대 기출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준비의 일환으로 셰익스피어는 책을 읽고 감동에 젖은 셰익스피어의 책을 읽고는 감동에 젖은 사람들 대부분조차 대체로 이전과는 다른 다면적이고 잡다한 지각 세계에 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다한 지각의 세계에 사네요. 그죠? 잡다한 지각의 세계. 이게 무슨 뜻이요? 잡다한 지각의 세계? 뭔가 주변에 감각을 자극하는 어떤 요소들, 시청각적인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네요. 그죠? 감각을 통한 인상과 심지어 관념이 모든 방면에서 들어오는 신문 지면상의 헤드라인과 사진, 기사와 광고, 그리고 눈이 지면을 훑고 있는 동안 이어폰에서 들려오는 소리까지 이제 결합됨으로써 즉 이미지, 목소리, 인쇄물, 음량의 병치를 통해서 경향이 있었고 결국에는 모든 방면에서 들어오는 어떤 감각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그 모두가 아마도 건성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결국에는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잡다한 지각의 세계네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잡다한 지각의 세계 속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는 오래전부터 도시민들이 거리를 체험한 방식이었고 민중의 장터와 서커스가 가능한 방식, 낭만주의자들의 시대 이래 예술가들과 비평가들에게 친숙한, 그래서 민중의 장터랑 서커스에서 가능한 방식이었다.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는 어떤 각종 감각적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시장이라든지 어떤 장터 이런 데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때요? 대규모 시장이 곳곳을 침투하니까 곳곳이 어때요? 어떤 감각적 이미지로 이제 넘쳐나고 있는 거죠. 새로운 과학기술이 공적인 생활뿐 아니라 사적인 일상생활까지 예술로 가득 차게 했다. 이렇게 잡다한 지각의 세계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죠?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예술적 체험, 미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예술이라고 불렀을 것이 어디에나 어떤 존재하는 환경에서 예술작품, 말소리, 이미지의 예술작품은 말소리, 이미지의 홍수 쪽에 실종되었다. 자, 이 글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논의하는 대상부터 찾아야죠. 항상 글을 쓸 때는. 논의하는 대상이 뭐죠? 논의하는 대상은 예술이네요. 예술 혹은 예술작품. 예술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죠? 예술은 실종되었다. 예술은 실종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과거에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 장터에서나 경험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어때요? 언제 어디서나 예술을 너무 흔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죠. 말, 소리, 이미지의 홍수 속에 실종되었습니다. 실종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과학기술이죠. 과학기술. 과학기술이 어떻게 해버렸기 때문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흔한 것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과학기술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었죠? 흔하게 만들었다. 흔하게 만든. 그죠? 과학기술이 예술을 흔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날은 실종되었어요. 이게 지금 이 글의 핵심 논의네요. 그죠? 자, 이 글을 요약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단어 뭘까요?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즉, 왜 예술이 실종되었나? 그건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보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너무나 경험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뭐 폰카로 사진 탁 찍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미지, 소리, 사운드라고 하는 것이 잘게 쪼개져서 하나의 어떤 콜라주 혹은 브리콜라주의 형태로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한 어떤 예술적 체험, 미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예술은 실종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성 소피아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들어가서 위대한 예술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은 거기 말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매번 황량한 어떤 시골의 모습을 보다가 성당에 들어와서 보이는 어떤 천정의 어마어마한 벽화를 보면서 어떻죠? 어마어마한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게 사라졌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 준비의 일환으로 셰익스피어의 책을 읽고 막 감동에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 어때요? 막 그런 사람도 잡다한 어떤 지각의 세계, 잡다한 어떤 감각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걸 100자 정도로 요약하면 오늘날 예술은 실종되었다. 그래서 1번과 2번을 가장 주제문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오늘날 예술은 실종되었다.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과학기술이 예술을 너무나 흔한 것으로 만들게 되면서 예술이 언제 어디서나 경험, 체험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상생활이 예술로 가득 차서 사람들은 예술에 무뎌졌다. 이런 정도로 쓰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100자 정도면 대략 이제 2문장이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 한 문장을 한 50자 내외로 써요. 그러면 100자를 쓴다라고 하면 한 3문장,
뭐 세 문장 아니면 두 문장 정도로 요약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은, 오늘날 예술은 시정되었다. 과거와 달리 과학기술이 언제 어디서나 예술을 접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술작품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 예술작품에 더 이상 감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이런 형태로 정리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첫 번째 요약 문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농법닷컴에 들어오면 질문 게시판이 있으니까 질문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받으니까 질문 주시고요. 자, 논술천재 워크북 요약 첫 번째 문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